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헌법재판소는 내일, 그러니까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헌법재판소가 인용결정을 내리든 아니면 기각결정을 내리든 역사는 분명히 2017년 3월 10일을 기억할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현재 우리는 역사에 남게 될 그런 시대, 그런 시간에 살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내일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이런 혼돈과 불안의 역사는 다시금 경험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아마 많은 분들이 하실 겁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건지 아니면 역사는 만들어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황, 이런 분위기를 우리 후손들에게는 다시금 겪게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역사가 기록할 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하죠. 모든 자격증 합격 시대 에듀 공무원 시험 합격 시대 에듀 취업 성공의 합격 시대 에듀 이 시대의 모든 합격 시대 에듀 합격의 공식 시대 에듀. 한계를 넘어 글로벌 리더가 된다는 신념으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1968년부터 오직 프레스 제작으로 한 길만을 걸으며 세계로 나가고 있는 IDS의 도전과 혁신은 계속됩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주식회사 IDS.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연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연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연집진기. 우연집진기. 검색창에 우연집진기. 건설 관련 업체 정보들은 더하고 직거래니까 중간 마진은 빼고 매출을 곱하면 이거 결국 플러스네? 아무리 계산해도 건설 플러스. 견적부터 계약까지 건설산업 직거래 장터 건설 플러스. 건설 플러스.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LG G6 18대9 화면비에 풀 비전으로 보다 넓은 세상을 열다. 손안에 폭 넓은 세상 LG G6. 인도에선 셀카를 찍기가 어렵습니다. 포즈만 잡아도 사람들이 함께 찍자며 매달리니까요. 누구나 특별해지는 곳 인도가 묻습니다. 자신이 평범하다고 생각하나요? 질문 여행으로 인도하다. 대한항공 인도 주파레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탄핵 심판일이 정해졌습니다. 내일 그러니까 이 27시간 45분 이후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죠. 네. 이 탄핵 정국의 그 불투명성 가운데 하나가 일단 거친 셈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도 여전히 불투명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헌재는 어제 오후 3시부터 한 2시간 30분 가까이 이제 평일을 한 다음 내일 오전 11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어제도 이제 이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평의가 2시간 넘게 진행이 되면서 좀
이상 기류가 있는 건 아니냐 예.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결국은 이 탄핵 심판위를 발표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관측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오후 5시 30분 넘어서 이제 발표가 됐었죠. 예. 네, 사안의 그 중대성과 국민적인 관심을 고려해서 그 탄핵 심판 선고 일단 TV로 그 생중계하기로 했고요. 예. 이 박 대통령 그 탄핵 소추안이 이제 국회에서 그 통과된 지 이제 92일 만이죠. 네, 박 대통령의 그 파면 여부는 재판관 8명 중 그 6명 이상이 이제 찬성을 하면 탄핵이 이제 가결이 인용이 되는 거고요. 파면 결정은 이제 그 선고 즉시 이제 효력이 발생을 하죠. 그렇게 되면은 박 대통령은 곧바로 그 대통령에서 파면이 되고 이 경호를 제외한 대통령의 그 예우도 이제 박탈이 됩니다. 그러나 이 재판관 3명 이상이 기각하거나 그 각하 의견을 내면은 탄핵 소추 기각이 되고 박 대통령은 즉시 이제 그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되죠. 이 탄핵 심판 인용되면 그 60일 안에 그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5월 연휴를 감안하면은 5월 9일이 가장 그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각이나 각하될 경우에는 예정대로 12월 20일에 이제 그 대선이 치러지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미 모르겠어요. 헌법재판관 본인 개개인들은 다 결정을 내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본인들이 이제 결정이 그렇겠죠. 그러나 이제 하루 사이에 또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겠고요. 예. 우선 이제 헌재가 그러나 이미 판결을 했느냐. 이제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한 대목인데 예. 아마도 이제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지배적이지만 판결을 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특히 이제 보완 이후로 아직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 이 10일 선고 당일날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관측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통상 헌재가 선고를 할 때는 평일 오전 10시에 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는 11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오전 당일 10시 이제 평일을 열어서 판결을 하고 가지 않겠느냐. 이전에 이제 통진당 해산 결정 때도 10시에 했는데 30분 전에 했다고 그러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시에 발표했어요, 제 기억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제 그때는 언제 했는지는 지금까지도 알 수가 없죠. 밝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 탄핵 인용의 경우에는 또 이제 8명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나올지 아니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이 몇 명이나 나올지 이것도 좀 중요시 되고요. 이 판결이 각 탄핵 사유 쟁점별로 내려질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인용 혹은 기각 이렇게 간명하게 내려질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 같습니다. 예.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나 청와대 어제 별 반응을 보인 것 같진 않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나 이 청와대 어제 공식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았죠. 다만 이제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서 이 헌재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이런 정도의 논평이 나왔고요. 이 박 대통령도 이제 선거 이전에 별도의 입장을 밝힌다거나 인터뷰 같은 건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만 이제 박 대통령이 혹시 오늘 중이라도 자진 사퇴하지 않겠느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청와대 쪽에서는 전혀 없다 이렇게 이제 일축을 했고요. 이 탄핵 심판이 인용될 경우에 대비해서 청와대는 어쨌든 이제 경호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삼성동 사저를 비롯해서 박 대통령이 안전하게 머물 곳도 이 물색 중이라는 이제 뉴스가 좀 나오고 있죠. 예. 자, 다른 소식인데요. 어제 암살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이 유튜브를 통해서 모습을 드러냈는데 천리마 민방위? 네. 민방위 대원 얘기는 들어봤는데 천리마 민방위 처음 들어요. 그렇죠. 이게 어느 단체냐 네. 이게 이제 궁금증을 자아내고 예. 있는데 아직 이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고요. 예. 40초 분량으로 올린 KHS-25 이런 제목의 영상에서 요게 김한솔 비디오의 약자일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영어로 내 이름은 김한솔이다. 이 북한 김씨 가문의 일원이다. 내 아버지가 며칠 전에 피살이 됐다. 현재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외교관 표시가 있는 여권을 이제 펼쳐 보이기도 했죠. 예. 우리 정보당국은 김한솔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확인을 해 주었고요. 이제 왜 이런 동영상을 올렸는지 설명을 하지는 않았는데, 유튜브 영상에서 이 김한솔은, 누구누구에게 좀 감사한다. 상황이 좀 나아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제3국을 떠나서 지금 도피해 있을 가능성이 이제 점쳐지고 있는데 이 영상을 공개한 천리마 민방위 이런 단체는 이제 이 김한솔과 관련한 성명서에서 김정남 피살 이후에 가족에게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요청이 왔고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다. 네덜란드와 중국, 미국 정부와 한 문명의 정부 그리고 북한 내 지원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발표를 했는데 예. 이 무명의 정부가 어디겠느냐?
이쪽에 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죠.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내일 오전 11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 대한민국의 큰 변화 혹은 혼돈이 올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바른정당의 김무성 전 대표 전화 연결해서 현 정치 상황에 대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요새 그냥 심란하시고 바쁘시기도 하고 그러시겠어요. 네, 국민 여러분께 하여튼 죄송스러운 마음 금치 못합니다. 지금 탄핵 심판 선고가 이제 내일 정확히 얘기하면 27시간 38분 남았는데요. 지금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 상황에 내일 이제 우리나라 운명을 결정하는 탄핵 판결이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깨끗하게 승복하고, 지금 분열되어 있는 우리나라를 또 다시 통합시키는 그러한 노력을 갖다 해야 한다는 그런 다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승복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극심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어떤 결정이 내리든 그 반대쪽에 있는 쪽에 극심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데 이 정치권이 지금 이런 상황을 수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권이 수습할 수 없다면은 그 역할을 이제 포기해야지. 포기하고 모든 정치인들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나라가 지금 현재 두동강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기회에 국민 여러분께 정말 호소하고 싶은 것은, 국민들은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에 나가서 시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인들의 역할은 그런 분노한 국민들을 설득해서 이것을 이제 분노를 사귀고 수습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광장에 나가서 오히려 국민들을 더 선동시키고 분노를 더 폭발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정치인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또 그중에서 우리나라 국가 운명을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된 그런 일을 갖다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 하는 것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대표님께서 호소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사실은 정말 각 정당의 이 지도급 인사들하고 최소한도 3% 이상 정도,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갤럽 여론조사 기준으로 한 3% 이상 넘는 대선 주자들끼리 모여서 사실 그걸 좀 호소해야 된다. 좀 국민들한테 우리도 승복할 테니까 국민 여러분들 승복해 주시고 앞으로 정치 일정도 우리가 어떻게든 책임지고 여든 야든 다 힘을 합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선언이 사실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런 선언을 하자고 수차에 걸쳐서 제안을 했는데, 그러니까 현재 판결이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깨끗하게 승복을 하고 이제 통합으로 나가자 하는 그런 서명식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게 응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상가에서 우연하게 문재인 후보를 만났는데 문 후보가 대통령 하려면은 거리에 나가서 국민들 선동하는 그런 시위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제 다음부터는 안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했는데 문 대표는 그 제안에 대해서 내가 개근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옳지 못하다 하는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이라도 내일 11시에 현재 판결 내리기 전이라도 글쎄 말이에요. 대권 주자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승복하자 하는 결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저도 아주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리고 요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김종인 전 대표 말입니다. 네. 네? 그 탈당한 데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탈당한 데 대해서 동병상련을 느낀다 이런 말씀하셨던데 네. 김종인 전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던졌다고 보십니까? 이제 5년 단임제 제왕적 대통령제는 실패했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 우리 정치인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역사적 소명은 이제 권력 분산형 개헌을 갖다 해야 된다는 그런 일입니다. 개헌은 참 하기 어려운 그런 개혁인데 지금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친문 패권 세력들이 이것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전 대표는 공인으로서 마지막 애국하는 일이 뭔가 하는 걸 고민하다가 개헌과 경제민주화 실현에 있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갖고 계시는데 이것을 문재인 후보를 중심으로 한 친문 패권 세력들이 개헌을 주장하는 김종인 전 대표에게 테러에 가까운 문자 폭탄을 보내고 조폭 수준의 그런 이제 비난하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으면 떠나라는 식의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패권 세력과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떠나셨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새누리당에서 친박 패권 세력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친박 패권 세력에 의해 가지고 오만과 독선의 국정 운영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을 초래했습니다. 그 광기에 휩싸여가지고 이성적 판단 기능을 상실한 친박 패권 세력과 같이 할 수 없어가지고 저도 이제 당을 떠나서 바른정당을 동지들과 같이 창당했는데 네. 이러한 친박 패권 세력과 친문 패권 세력은 우리 대한민국을 양극단으로 분열시키고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인데 저나 김종인 전 대표가 그러한 패권 세력에 대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동변상련을 겪었다 이렇게 드렸습니다. 예, 근데 김종인 전 대표 지금 뭐 여러 군데에서 러브콜이 있는 모양인데 당적을 갖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뭐 김종인 대표께서 생각하실 문제인데 어떤 형태로든지 김종인 대표와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과 정치 세력화 이 조직화한 후에 아마 연대를 모색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여쭤보는데요. 솔직히, 김무성 대표께 그 출마 권유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사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사실 김무성 대표께서 지금 킹메이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판 메이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판을 만드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대선 출마가 아주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한때 나라를 위해서 제가 그동안 배웠던 모든 정력을 쏟아가지고 나라를 개혁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했었고 또 뭐 한때 오랜 기간 동안 대권주자 1위를 갖다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에 대한 생각이 전들 왜 미련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큰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 선대 뭐 총책임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과 책임을 어떤 형태로 질 것인가. 그런데 이제 현재 여러 가지 국민들 걱정이 현재 그 광장에 나오는 태극기 부대들의 걱정도 박근혜 대통령 잘못했는데 문재인 후보가 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광장에 많이 나오고 계신다고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지 역사적 책임을 져야 되고 다음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마음을 비우고 그 세력을 연대하는 역할을 갖다 하는 것이 대선을 이기는 길이다. 그 역할을 할 사람이 저는 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연대의 고리 역할을 할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연대 그러면은 고리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에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은 개헌이 연결고리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상 지금 개헌이 당장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개헌으로 나가는 세력끼리의 어떤 연대를 해서 연정 형태로 일단은 좀 끌고 가다가 그 이후에 개헌을 한다. 이런 시나리오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현재 뭐 나라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개헌이고, 개헌은 지금 대통령 선거가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예. 대선 전에 개헌을 해야 되고, 그걸 할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현재 뭐 대권 주자 중에 1위를 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난간에 봉착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노력을 다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헌을 고리로 지금 현재 대권 주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개헌을 위한 연대 고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개헌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선 차기에 나오는 사람이 자기 임기를 단축하는 게 전제가 돼야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지금 예. 나라를 위해서 모두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자는 그런 거를 각 대선 후보한테 권유한다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왕에 개헌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은 예. 지금 개헌을 갖다 해야지. 일단 자기들이 먼저 선거에서 이기고 난 뒤에 개헌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소화적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제가 돼야 되는데 이긴 다음에 한다는 거는 순서가 바뀐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개헌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약속을 했는데 결국은 권력 잡고 나고 난 뒤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은 이 연대, 연립정부, 연정,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세력은,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문제는 그 세력이 선거에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치를 이토록 망쳐놓은 패권 세력들은 제외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패권 세력들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박 패권 세력, 친문 패권 세력을 제외한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딴 분들도 좀 김종인 대표뿐만이 아니라 딴 분들도 좀 접촉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밑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밑에서요? 지금 정치인들이 예. 만나는 것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사진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예. 신 교수 제가 누구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거 언론에 공개 별로 안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예. 김종인 대표하고도 몇 번 만났었고, 예. 그런 만남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 공감대 형성이 일단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연대 연정이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단일 후보를 뽑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지금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헌 세력이 연대해가지고 단일 후보를 뽑고 이것이 연대입니다. 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서로 또 역할 분담도 하고 연정을 위한 그러한 약속들도 해야 되겠죠. 예. 근데 지금 일부 안철수 전 대표라든지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지 연립정부에는 소극적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안철수 후보나 유승민 후보 지금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입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현재 이제 박근혜 정권의 너무나 큰 실정 때문에 그 반사 이익을 문재인 후보가 받고 있고 그래서 지지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본인들의 자강해서 어느 정도의 지지율을 확보해놓고 그때 가서 연대에 참여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지율이 높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각에서는요.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도 사실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다. 하지만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이른바 상대적 대세론이 존재할 뿐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정치판에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지금 보지 않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박 정권이 이제 악이기 때문에 그 반대편 끝에 있는 문재인 후보가 거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 박스 간에
갇혀가지고 그 뚫고 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후보도 현재 당선권에 진입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이 더 분발하고 나중에 힘을 합쳐서 이것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진짜 대표님 어렵게 모셨는데 정말 인터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좀 많은 노력, 우리나라 정말 이 통합까지는 안 되더라도 대립이 없어지는 사회를 만드는데 좀 많은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동안 제가 이런 인터뷰 응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원하면 언제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김무성 전 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골프 장갑도 G맥스, 생산 장갑도 G맥스, 헬스 장갑도 G맥스, 가죽 장갑도 G맥스, 장갑하면 G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G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맥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양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양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양집진기. 우양집진기. 검색창에 우양집진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모든 자격증 합격 시대 에듀, 공무원 시험 합격 시대 에듀, 취업 성공의 합격 시대 에듀, 이 시대의 모든 합격 시대 에듀. 합격의 공식 시대 에듀. 시대 에듀. 한계를 넘어 글로벌 리더가 된다는 신념으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1968년부터 오직 프레스 제작으로 한 길만을 걸으며 세계로 나가고 있는 IDS의 도전과 혁신은 계속됩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주식회사 IDS.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취업 막바지. 승패는 지구력과 기억력에 달렸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함께하는 조아 바이톤. D-Day가 가까울수록 기억력, 지구력을 높여야 합니다. 기억력, 지구력 향상엔 조아 바이톤. 조아제약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대한민국 공식 파트너이며 조아 바이톤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조아제약. 미안해 여보. 내 아들. 미안했던 친구들아. 터질 수도 불날 수도 있는데 아무 부탄이나 사다 썼습니다. 이젠 좋은 부탄만 쓰겠습니다. 위험하면 스스로 꺼지는 좋은 부탄. 좋은 부탄은 흔들면 소리가 나네. OJC. 이곳은 유치원입니다. 부모님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있는데요. 네, 출산을 앞둔 산부인과에서도 환호성이 이어집니다. 임산부, 만 7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악사가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기 때문인데요. 악사 마이키즈 할인 지금 확인해보세요.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사람 가구는 그렇게 유행만 찾더니 침대는 스프링부터 소재까지 엄청 따져요.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안녕하세요. 조정석입니다. 오늘 아침 거울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도 괜찮았는데 오늘은 더 괜찮은데? 아이오페멘 트리플 리프트 세럼으로 남자 피부를 더 탄탄하게. 좋은데? 이러다 난리 나는 거 아니야? 한국 자동차 전문 기자협회 선정 2017 올해의 디자인상 수상. 2017 올해의 가장 아름다운 차 SM6. 따라오는 이들까지 변화하게 만들다. 단지 매력적인 디자인에 머물지 않는 앱솔루트 디자인 밸런스. Beyond Driving SM6. 예, 목요일 아침입니다. 7시 42분 04초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주영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사고 때문에 밀리는 구간이 생겼습니다. 영동대교 목간 지점, 성수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인데요. 한남대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이 구간 통과하는 데만 대략 10분 이상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 강변북로의 소통 상황은 좋은 편입니다. 다만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는 길, 강서쪽 그리고 여의도권에서는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편 강서쪽으로 가는 길 강변북로가 동호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정체가 되고요. 올림픽대로는 한남대교 부근 일대로 차량 밀립니다. 서부간선도로 전 시간에 서해안고속도로에 있었던 고장차 여파 때문인지 외곽 쪽으로 긴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목동교부터 금천교까지 시속 20km 미만 정체가 되고 있고 도심 쪽으로 신정교에서 목동교 지날 때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가 탈당하면서 이 제3지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건은 더불어민주당 내 비문 세력이 어느 정도 동참하느냐.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니까 몇 명 정도는 추가 탈당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오늘은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내 김종인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김종인 전 대표 탈당을 했는데 김종인 전 대표 어떤 메시지를 던질 거라고 보십니까? 네,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더 없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걸 달리 말하면 이제 당의 테두리를 넘는 일을 시작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작년 1월 달이죠. 그러니까 야당이 너무 위축이 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위기가 오겠다 싶어서 도와주고 싶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당에 왔는데요. 네. 그 이후에 총선 승리를 이끄신 분인데 당에서 더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그 의미는 미뤄서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분이 왜 이런 고생을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김종인 대표 체질상 잠을 아주 잘 주무시는 분인데 얼마 전에 저 밤잠을 못 이룬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민이 아주 깊은 거죠. 근데 그렇게 고민이 깊은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이 친문 패권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어려움 아니겠어요? 그죠? 네. 하여튼 떠나면서 그 몸을 담았던 당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섭섭한 감정이 왜 없겠습니까? 사실 작년 1월에 이제 허겁지겁 달려와서 당을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던 때 다 믿은 건 아니지만 총선 이후에 그게 너무 달라지고요. 또 어떤 자리 욕심 부리는 것도 아닌데 마치 그것 때문에 목리 부리는 것처럼 묘사를 하니까 참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또 개헌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문자로 폭탄을 보내고 욕을 하고 그러니까 참 감정적으로는 더 있기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요, 제가 볼 때는 더 좀 물론 이제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니까 감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나가겠다고 그럴 때 아무도 안 잡으면 내가 도대체 여태까지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거든요, 사람들이.
사람이면. 아주 안 한 건 아니고요. 물론 하지만 만류를 좀 더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사무총장 이런 보내서 이제 만류하는 제스처를 했는데 예. 사실 제가 보기에는 잡는 척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보고 있는 그 지도부 모습이 더 솔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러나 저러나 결과에 영향이 없었을 거고요. 네. 그렇군요. 근데 어떻게 김종인 전 대표가 탈당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에 타격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어떤 타격이 있을까, 뭐 이런 거 계산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영향은 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어떤 영향?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당내 민주주의가 과연 살아있는 건지, 이 구성원들이 서로 돌아보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추가 행동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민주당이 전 민주정당의 기본 요건이라는 게 다양한 의견 제시가 이루어지고 토론이 있는 건데 그런 게 되살아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세요? 이 김종인 전 대표와 가까운 비문 세력들의 탈당. 오늘 아침 조간신문도 나오긴 나왔어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함께할 비문 세력. 글쎄요, 뭐 비문으로 분류할 만한 사람은 뭐 꽤 되죠. 그런데 단지 이제 당을 박차고 나가서라도 이걸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 거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건지 이런 마음을 아직 정하지 못한 건데 그런 분들의 수는 꽤 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어떤 모멘텀, 그죠?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거는 이제 어쨌든 탄핵이 어떤 쪽으로 가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선 계기가 될 텐데 여론이 압도적으로 원하는 대로 탄핵이 이루어진다면은 다소 진통 혼란 이런 건 있겠지만 이제 국민들이 본격적으로 나라 걱정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개헌은 왜 필요한 건지 누가 적당한 리더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탄핵 이후는 그 이전과 전혀 다른 양상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 보면은 알고리즘이 바뀌는 거죠. 그게 계기가 될 겁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말씀을 보면 이제 사실 이런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반대쪽은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이 생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불복하는 세력이 있다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대선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탄생되는 대통령도 대통령의 정통성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일부 세력들이요. 반대하는 쪽이. 자, 이렇게 되면은 혼란이 계속 지속이 되는데 이 혼란 속에서 나름대로 이 혼란을 최소한도 축소하고 그죠? 그리고 반대쪽에도 니네도 잡을 수 있어라는 이 기회가 있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권력 구조를 포함한 개헌이다. 사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불행이 시작된 것도 잘못된 권력이 행사되는 구조가 좀 잘못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재벌이 어떤 권력을 움직일 수 있는 소수의 측근을 매수를 하고 그 측근이 국정을 농단한 사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일들은 지난 30년 동안 반복적으로 벌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치유한다는 것은 권력이 행사되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좀 수적으로 필요한데 손학규 전 대표 같은 분은 비박 비문 세력 합하면 한 국회에서 180석에서 200석 가까운 비패권 이 연립정부 구성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동의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이번 대선에서 정권을 어떤 쪽이 잡더라도요. 그거는 국회 소수 정당에 기반한 여소야대 정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 2당이 손을 잡고 정부를 구성하는 대연정이든 집권 정당이 3당, 4당을 규합해서 정부를 운영하는 어떤 그런 형태든 어찌됐든 전국 이렇게 안 하면 전국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런 정치 현실을 인정하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사실 연정이라는 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할 수밖에 없는 어쩌면 정해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겁니다. 손학규 대표께서 이제 비패권 연립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언론이 표현하는 것처럼 친박 세력과 친문 패권 세력을 배제한 정치 연대를 하자 이런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힌 거랍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힘을, 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연결고리가 개헌이다. 그죠? 네네. 근데 이제 그 연결고리 속에 그 이번에 대통령 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분들의 이 소위 말하는 임기 단축이 전제돼야지 개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는 그거로 도출해내는 게 쉬울 것 같지가 않은데요. 그거는 대체로 의견 접근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아하, 예. 네. 이제 이런 연대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들은 이제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를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결국은 그것은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고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한 믿음일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이런 믿음은 이제 실제 움직이면은 상당한 가능성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고요. 예. 그게 연대를 추진하는 동력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어제 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동시투표하자 이런 얘기 나온 모양이던데요. 근데 그거는요, 예. 그 개헌의 그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개헌 약속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충분한 개헌에 대한 권력 구조와 헌법 전문과 기본권 조항에 대한 논의들이 다 있어왔고 사실상 개헌안 같은 것들은 마련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정치적으로 필요하다고 믿게 되면은 2달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개헌인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 내년 6월에 하자는 건지 설명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대선 이후에 뭐 급변하는 정치, 국제 정세 이런 걸 들어서 개헌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 하면서 시간을 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충분한 약속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은 수없이 그걸 봐왔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 전에는 개헌하겠다 그러고 이 막상 자기가 당선되면 이 싹 씻는 예?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다음 총선인 21대 국회가 시작하는 2020년 6월에 최소한 새로운 헌법이 시행돼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논리적으로 다음 대통령의 임기는 3년이다 이런 거를 공개적으로 언명을 해야지 이게 실천 가능한 약속이라고 봅니다. 예.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마지막으로 좀 여쭙겠는데요. 내일 오전 11시죠. 문제는 어떤 결정이 내리든 간에 이 반발이 극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발이 극심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정말 이 나라가 이렇게 분열돼도 되느냐라고 정말 걱정하는 정말 대다수의 국민의 그 힘 때문에 그렇게 극심하게 계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쳐다보고 있는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걱정하기 때문에 그런 분열상이 계속되는 것을 쳐다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분열상은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 오래가 어느 정도예요? 글쎄, 물리적으로 시간이 언제까지냐는 모르지만, 그냥 그리 오래 가지 않고 국가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이제 모아지면서 이제 나라를 어떻게 해야지 안정시킬 수 있으며, 어떤 리더가 나와야지, 어떤 지도자가 이 안정된, 그 분열된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정말 진정한 걱정이 시작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힘이 결국은 나라를 안정시킬 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국민의힘의 정치권도 상당히 힘을 보태야 되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모아서 대안을 제시하겠죠. 예. 그 대안이라는 게 예를 들면 개헌? 어떤 게 대안일까요? 아까도 한번 나왔지만요. 이 대선 이후의 정치는 반드시 연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힘을 모으지 않으면 끌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청사진으로 제시하는 쪽이 국민의 마음을 얻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일 오전 11시입니다. 역사가 반드시 기록하는 바로 그날과 그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요. 제가 사실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지역구 국회의원은 이제 뽑아주신 유권자들께 뜻을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율 교수님도 저희 지역구 유권자신데
예. 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정치적 선택이라는 것도 중요한데 더 큰 그림을 정치인들은 사실 봐야죠.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